네, 월가이드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항용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기 전에 AMD의 초강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특징적인 강한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체호가 그리고 S&P 500 연일 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S&P 500은 3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한 이틀째 좀 상대적으로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는 역시 AMD가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AMD의 리사 수도 그 관계로 보면 그 많이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젠슨과 이제 당숙 조카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촌, 뭐 7촌 이렇게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가계도로 보면 5촌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AI 유전자가 있네요, 서로. 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뭐 두뇌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AMD가 아직 멀리 차이가 있지만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결국은 소위 AI 칩을 양대 산맥을 아직까지 양대 산맥 하기까지 멀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벌써 한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죠. 오픈 AI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향후 이제 엄청 커지고 하면 이제 주식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했을 때 주가지 레벨업이 됐다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 일단 소문에 의해서 팔고 보자리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 보면 그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목표 주가 줄 상향됐습니다. 거의 20개 이상이 올려놨는데 어저께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AMD가 이제 소위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인베스터 데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투자자의 날이라는 얘기도 하고 애널리스트 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AMD는 애널리스트의 날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2021년 이후 지금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면서 소위 이제 GPU 시장에서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의 큰 전진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지만 향후 3년에서 5년간 30% 이상의 매출 성장, 35%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몇 퍼센트 성장하냐? 미국의 GDP는 몇 퍼센트 성장하냐? 글로벌 GDP 상식적으로 뭐 2, 3%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약간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10배나 난다는 건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피셜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주목하셔야 될 것은 미국 주식할 때 내피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하실 때 보면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그런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어제 리세스의 소위 애널리스트에 대해 했던 얘기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그가 얘기하는 2030년에 주당 $20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거다. 목표 달성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월가의 목표 주가가 또 한 번 상향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베스터 데이고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서 아직은 아니지만 최근대에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이건 어제 하루 만에 있던 건데요. 세 군데나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립 의견이 있고 중립 의견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매수 의견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바꾼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났다. 그것은 월가의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주식을 팔거나 할 이유는 미국 주식 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런 거를 AMD가 올라가면서 오늘은 엔비디아도 약간 뭐 보합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 났고요. 하여튼 AMD가 지금 시장에 전면에 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오늘도 사상저가 이틀 연속 사상저가 하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17번째 사상체를 기록했다. 참고적으로 S&P 500은 아직은 약간 모자랍니다. 0.5% 정도 모자라지만 S&P 500도 지금 36번의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MD의 주가 급등, 월가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2030년의 목표, 타당하다. 이렇게 성장,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의 인사이트는 지금 다우와 S&P, 나스닥이 좀 키 맞추기를 보이고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주식 투자의 기본인 이유. 다우지수가 이번 주에 연일 사상 최고가를 보이고요.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변화를 같이 빠르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 순환매 로테이션에 대한 질문이요. 네, 맞습니다. 분산 투자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나 분산 투자 싫고 나는 한두 주식으로 승부 내고 싶다.
그거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한두 주식이 주가 떨어질 때 유유하고 속상해하고 다른 주식은 올라가는데 나는 왜 떨어져? 이럴 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을 누가 아냐? 주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느끼신다 하는 분이라면 이거는 뭐 원칙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와 S&P이 이틀 연속 올라갔고요. 3일 연속 올라갔고요. 지금 나스닥은 이틀 연속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월초 대비 뭐 엄청 차이가 났냐? 꼭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찌됐건 1.46% 올라갔고요. S&P는 오늘까지 해갖고 0.16%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떨어져봤자 고작 1.34%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사실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슨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팔란티어가 됐건 또 수많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호위브가 됐건 아이렌이 됐건 저희 방송에서 저는 다루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매매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 주가 좀 급락한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뭐 양자 컴퓨팅 됐건 간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번 달 들어서 꾸준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들어보면 다 어떤 회사인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을 뿐이죠. 대표적인 것이 머크 제약사가 있습니다. 머크 뭐 대표적인 제약사. 네. 병원 이쪽 이런 데서 모를 수가 없는 회사인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쭉 올라가면서 한 5%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요. 바이오 쪽에서도 제일 큰 주식 중에 하나가 암젠인데요. 암젠도 한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너홀딩스 같은 것도 이제 떨어지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주식도 살아날까 했는데요.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도 4% 넘나들게 지금 이번 달에 좀 올라가고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래프인데 오늘 깜빡하고 준비 못했는데 디즈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디즈니가 뭐 언제적 디즈니 이게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디즈니 같은 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형적인 엄청나게 갑자기 회사가 좋아진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장 흐름이 뭔가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오래되고 뭔가 틱틱한 느낌 드는 것들이 좀 올라가고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앞서 맵이 미리 나왔었는데요. 다우지수 30개 주식의 월초 대비 피트 매수를 보면 실제로 보면 왼쪽에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런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록색이 좀 많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많겠고요.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도 전체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굳이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았던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이 전체적으로 나스닥 반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고 내가 한두 주씩 갖고 있는 것들이 안 올라서 그러고 떨어져서 속상하지. 그렇지만 분산 투자를 해두신 분이면 늘 그러려니 하는 그런 정도라고 여유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흔히 얘기해서 약간 유식한 말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스탁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평생 가지는 않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마디마디 움직이는 것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로테이션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성장주 위주의 밸류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 기술주, 그리고 무슨 임의소비재 많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도 움직이고 유틸리티도 움직이고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거죠.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항상 결론이 이겁니다. 주식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것 없이요. 저는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거의 사례, 논리적으로 어떤 게 좀 맞냐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이런 로테이션 시기에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냐는 것은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5개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에너지 섹터라든가요. 유틸리티 섹터, 헬스케어, 산업재, 소재.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거나 저게 뭐 돈이 되겠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유틸리티 말씀드리면 유틸리티는 최근 한 40년 동안만 보면은요. 항상 보면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기술주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기술주가 성장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네. 배당을 포함하면은요 결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가 그만큼 대단하면서도 매력적이다. 다만 유틸리티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딱 두 개밖에 한 틀에서 보면 두 개거든요. 가스공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틸리티는 우리나라는 뭔가 민영화돼 있다 그래도 나라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의 유틸리티는 전부 다 민영 기업입니다. 민영 기업. 그래서 그 경영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틸리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시기에 뭘 갖고 와야 되냐. 금융주를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주는 몇 가지 그 ETF가 있는데 은행이라든가 자산운용사 관련된 거래소 포함하는 거 올해 들어서 제 봤을 때는 S&P 500이나 QQQ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설명드렸던 ETF 중에 하나가 IAI라고 있습니다. IAI요. 오늘 사상 최고 같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죠. 이게 바로 보통 주식 투자, 개인 한두 종목만 한 사람들과 분산 투자한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분산 투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성장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수 투자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지수 투자를 조금이라도 한두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P 500을 추구하는 SPYM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SPLG를 자주 말씀드렸는데 똑같은데 심벌만 바뀌었습니다. 네. SPY의 미니형 해갖고 M자라고 심벌 이름만 바꿨다. 그러니까 개명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성장주만 많이 갖고 있다. 가치주를 좀 하시면 네. 가치주 개별주를 제가 이렇게 만나보거나 얘기하더라도 안 삽니다. 사람들이. 네. 그럴 때는 ETF를 하시면 되겠죠. 네. 스파이의 밸류, V자가 붙은 거 사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성장주인데 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싫어.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듣기도 좋고 설명도 쉬운 것이 가프입니다. GARP.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라도 좀 사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런 좋은 상품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연구하고 좀 소개해 주시는 참 매일매일이 참 놀라운데요. 저희 또 며칠 동안에는 그 배당 시작하거나 배당 그 높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유틸리티, 맞습니다. 네. 에너지, 산업재, 소재, 헬스케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좀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 살펴봤고요. 근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쉬어가는 느낌이지 크게 하락은 아닌데 바로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AI 변동성은 주식 매입의 기회 이렇게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걸 또 팔고 사야 되냐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돈 10,000원어치라도, 단돈 5만원어치라도, 단돈 10만원어치라도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좀 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성장주가 부족하고 막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사시면 좋겠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간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주식들은 살만한 기회라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앞서도 이제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말씀드렸는데 퀄리티 주식, 좋은 주식, 질적으로 좋은 우수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대표적인 운영자가 탐 행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GMO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ETF를 운영하는 쪽이 되겠는데요. 시장 상황이 AI 버블의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잘 찾아보면 그 안에서도 오랫동안 돈을 꾸준히 벌 수 있고 흔히 얘기해서 저희 퀄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모아놓은 것이 퀄리티라는 ETF가 있고 이와서는 비슷하게 QLTY라는 ETF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테크 주식이 25% 들어가고요. 특히 전자 주식도 한 18% 들어가고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파이낸스 이런 것들, 금융주가 꾸준히 많이 들어가는 주식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여기는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누가 뭐래도 좀 알파벳을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알파벳은 작년에 러셀 1000 가치주에 편입될 정도로 가치주의 성향이 아주 높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장주와 가치주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수는 성장주이면서도 가치주에 포함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알파벳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뭔가 좀 진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 가격이면서도 상당히 밸류에이션도 지표도 상당히 안정되면서도 성장 지표를 꾸준히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램 리서치가 당연히 성장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되겠고요. 브로드컴, 애플 같은 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굳이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ETF 같은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QLTY 참고적으로 퀄리티 ETF가 웬만한 퀄리티 ETF가 지수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올해는요 2%포인트 정도 지수도 이기고 있다. 엄청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ETF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